마무리합시다. 19번째 교재 19번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부분인데, 자 여기 볼게요. 아까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자 도시개발계획을 같이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가 되면 이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게 되겠고, 여기서 이제 조합이 도시개발조합이 나오죠. 도시개발조합을 구성합니다. 자, 시행자는 아까 우리가 정리한 대로 공공시행자, 공동, 그리고 민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 공공은 국가, 지자체, 요 사람들을 우리가 행정청 시행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리고 또 정부 출연기관이 있고, 그리고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말뜻을 모르면 안 되죠. 자,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자 붙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한국철도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오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은 정부가 일부를 출연한 기관이죠. 출자한 기관인데, 여기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단. 그리고 이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거는 이제 외국 자본을 유코,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제주도가 난민부터 출발해서 야단이야.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뭔가 좀 내다보고 이렇게 좀 나라 장래를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 다 팔아먹고 앉아서 지금 보면. 자, 지방공사. 여기는 이제 도시공사라 도시개발공사. 자, 그 다음에 공동출자법에 출자법. 자, 그리고 이제 민간은 아까 소조, 이건 등 부부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소유자하고 조합하고, 그 다음에 이전법인하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하고 등록업자,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실 때 소유자와 조합은 환지 방식의 원칙적인 시행자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시행을 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아까 16병행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얘기한 거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것. 도시개발조합. 아까 우리가 봤죠. 조합은 별도로 우리가 토지 소유자 7명, 이렇게 우리가 이제 7인이 정관 작성하고 동의 얻어서 인가받고 등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행자가 지정하죠. 이렇게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이 시행자를 지정해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작성을 해서 이제 인가고시 받죠. 자, 실시계획은 우리가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조감도, 이걸 우리가 실시계획이라 하고,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인가고시, 인가는 누가 하느냐? 지정권자가 인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가를 받게 되면, 지정권자가 인가를 받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걸로 의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실시객 인가고시 받으면 건국주 농산 이런 관련 허가를 받은 그 건축 허가 받은 걸로 간주가 됩니다. 자, 국계법상의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보고 시행자 지정을 받은 걸로 본다. 그 다음에 주택법의 사업계획에 승인 받은 걸로 본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그리고 산지 전용 허가, 그 다음에 벌채 허가, 이런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전부 다 기억하고 가면 돼요. 자, 그럼 실시객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이제 사업 시행 방식에 따라서 사업을 하겠죠.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에 의한다 이거죠. 자, 수용은 많은 돈이 드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수용의 일반법인 공치법을 규정을 준용하는데, 자, 거기에 대한 특례가 두 가지가 있다. 아까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만 토지 수용할 수가 있고 재결 신청 기간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법은 사업인정고시를 안 받더라도 토지 등의 세목이 고시가 되면 이때부터 이거 받은 걸로 간주해서 수용할 수 있고, 재결 신청 기간은 원칙은 1년인데 1년에 대한 특례로서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재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상환 채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용을 할 때 민간 시행자는 수용을 하기 위해 면적의 3분의 2의 땅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토지 상환 채권은 자, 일부죠. 자, 일부에 대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다가 10억짜리의 수용 대금이 있어. 그 중에서 5억은 현금으로 받고 5억은 땅으로 받겠다. 그래서 토지로 상환한, 토지로 상환. 이걸 토지로 상환해 주기 위해서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 받아서 발행하는 채권. 이게 바로 토지 상환 채권이다. 그럼 여기는 민간 시행자일 때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금융기관의 보증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소유자가 원할 때, 채권을 주는 거지. 뭐, 진하게는 안 주는 거 아니죠. 소유자가 원할 때 채권을 준다. 그래서 반드시 일부다 하는 거,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수금이 있잖아. 선수금은 땅값, 조성토지하고 원형지. 조성토지나 원형지에 공급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자로부터, 그 대금을 미리,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는 거. 이거가 선수금이라고 하죠. 그럼 이 선수금을, 대금을 미리 받는 것도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돼. 지정권자 승인 받는데 여기는 공공시행자가 있고 민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수용 방식은 시행자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고 환지 방식은 행정청하고 비행정청 시행자로 나눈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럼 공공시행자는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 이거는 10%의 소유권만 확보하면 돼요. 그런데 민간 시행자는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돼요. 확보하고 저당권이 말소가 돼야 돼요.
아무리 소유권 100% 확보하면 뭐합니까? 저당권이 딱 설정돼 있으면 소유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0% 이상의 공사가 진척이 돼야 돼.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정권자 승인받아야 된다. 요거 주의하고 가면 된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리는 원형지. 자, 원형지 공급이잖아요. 원형지는 개발되기 전 상태. 기반시설 도로가 깔아지기 전 상태의 땅이 원형지야. 이 원형지는 공공하고 그 다음에 학교하고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만 개발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한국도시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럼 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정부 출연 이들, 이런 사람하고 학교와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요거는 민간이잖아. 요럴 때는 경쟁 입찰이야. 경쟁 입찰인데 2번 이상 유찰이 됐다. 그러면 다시 수의 계약으로 갑니다. 무슨 계약? 원칙적으로 원형지 공급은 이게 원칙적으로 수의 계약이야. 무슨 계약? 수의 계약인데 요 사람만 경쟁 입찰이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수의 계약. 무슨 계약? 이 사람들은 수의 계약이고 그래서 원형지 공급은 원칙이 수의 계약이라고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원형지 공급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자, 원형지 공급 가격은 원형지는 어느 정도까지 공급해 주느냐? 원형지 공급의 범위죠. 원형지는 3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얼마를 넘을 수 없다?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분의 1. 그리고 저 원형지는 저렴하게 공급받았으니까 10년 내에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이내는? 10년 내에는 매각을 못한다. 자, 그 다음 원형지 공급 가격이죠. 원형지 공급 가격. 원형지 공급 가격은 여기다가 감정 가격에다가 플러스 건설 비용을 합친 금액을,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하고? 개발자와 사업 시행자가, 개발자와 원형지 공급자와 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협의해서 정한 가격이 원형지 공급 가격이 됩니다. 협의하여 정한다. 요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조성토지죠. 조성토지는 일단 기반시설을 깔아놓은 상태의 땅이 조성토지잖아. 이 조성토지의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조성토지는 개발계획에 맞게 공급하는, 무슨 계획에 맞게? 여기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성토지의 그 공급 가격은 원칙이 여기로 보자. 원칙이 여기는 무슨 가격이에요? 조성토지는 감정가격. 무슨 가격? 자, 감정가격이고 자, 감정가격인데 예외적으로 여기는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어요. 여기는 학교라든가 관공서 청사라든가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러한 경우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가 있다. 자, 요거 우리가 보고 이제 조성토지는 원칙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원칙이 경쟁 입찰이다. 무슨 입찰? 자, 예외적으로 추첨. 그 추첨에 의한 방식하고 또 예외가 수의계약.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추첨에 의한 방식이 뭐냐? 이게 단국, 공공, 초야. 이거 경례. 단독주택 330, 국민주택, 공공택지, 공장용지, 그 다음에 초과, 면적을 초과한 경우. 자, 이 5가지는 추첨 방식. 나머지는 수의계약.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알아두면 돼요. 자, 요거를 우리가 토대로 해서 수용 방식을 먼저 보도록 하죠. 좋아요. 자, 그러면 자, 몇 번 하다가 말았죠? 19번 안 했나요? 자, 부당.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야고 이 경우 실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동그라미.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관한 지정권자 인가. 맞습니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국토부 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에서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는 밑에 아래 사람 시공구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국계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걸 본다. 오케이.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걸로 본다. 오케이. 4번. 4번의 경우 종전의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대역에 저촉된 사항은 폐지된 걸로 본다. 와, 이런 거 나오면 모르겠죠. 여기는 도시군, 여기서 봐봐. 도시군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된 걸로 보는데 이 인가 고시된 내용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고시된 내용이 서로 저촉이 된다. 그 저촉이 된 거는 폐지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의 인가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폐지가 아니고 뭐라고? 변경.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다. 그럼 폐지가 아니고 뭐라고? 변경. 자, 20번. 실시계획 고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라. 인가때 이를 관보라 공보의 것이죠. 왜? 인가권자가 지정권자잖아. 지정권자는 아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부 장관이니까 국장이 할 때는 관보, 그리고 시도 대도시 할 때는 공보에 고시하니까 관보 공보에 고시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특도시군구청에게 송부하고, 그 다음 2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국계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할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의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까 변경된, 폐지가 아니고 변경된 거 맞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할 수 있다. 그래요. 맞아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을 때는 공지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데 이거 줄을 줄 알았다. 일반적으로는 이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수용 시기를 사업인정 고시 받은 걸로 보는 시점이 이때야. 일반적으로. 그런데 도시개발법은 이때가 아니고 이때라고. 이때. 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이때부터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봤잖아. 토지 등의 개발 계획을 고시할 때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를 하면 그때부터 사업인정 받은 걸로 간주해가 이때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저기 개발계획을 고시한 저 때부터 수용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아주 문제 잘 만들었네. 5번. 실시계획 고시가 있을 때는 공지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본다. 이 다른 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또는 국계법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나 이런 법은 다 이때가 맞아. 그런데 개발법은 이때가 아니고 저기 개발구역 지정고시 저 때다. 그래서 정답이 틀린 것은 5번이다. 그 뜻이에요. 좋아요. 21번 실시계획 고시가 있을 때 다른 법에 의한 의제사항이 아닌 거. 아까 건국주 농산산 시작. 건국주 농산산 이런 것까지 나왔네. 자,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매립의 면허 실시계획 인가 맞아.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보는 거 맞아. 산지관리법의 산지허가 맞아.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이거 중요한 거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걸로 본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국계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무슨 허가? 국계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이거 국계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을 때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경우인데 개발행위 허가는 당연히 받은 걸로 보는 건데요. 여기서 국계법에 개발행위 허가
시행자 지정, 그 다음에 실시계획의 인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 실시계획의 인가라고 해야 돼. 자, 그래서 국계법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걸로 본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다 의제되는 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국계법에는 개발행위 허가는 이때 이거야. 이때 이게 맞네. 개발행위 허가는 아까 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그 효과가 뭐였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 보고 지형도면의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경우가 되지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국계법의 실시계획 인가나 시행자 지정이나 이 인가를 받은 걸로 보는 것이지 개발행위 허가다. 이거는 뭐 당연히 받은 걸로 보는 건데 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을 때만 의제되는 게 아니다. 그 뜻이야. 그래서 5번밖에 답이 될 게 없네요. 나머지는 다 타당합니다. 자, 건국도 농산상 시작. 건국도 농산산. 건국도 농산 국인데 국은 실시계획 인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고시 이거 받은 걸로 본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실시계획 인가하고 뭐하고 도시 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고시를 받은 걸로 본다.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답이 될 만한 건 5번밖에 없어요. 자, 22번. 개발법상 권한자가 다른 하나. 요것도 지정권자가 아닌 거 그런 거잖아요. 다 개발법은 지정권자 두 가지 빼고 환지계획 인가권자하고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만 지정권자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특도시군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개발채권의 승인권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니까 그거 두 가지만 빼고 다 지정권자라 하면 맞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23번. 개발계획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 특도시군구청장은 도지사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으며 개발구역은 도시지역 안에서만 만자 들어갔네요. 도시지역 안에서만 하면 틀린다 했잖아요. 도시지역 안과 밖.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자연녹지와 도시지역 외에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상업 면적 전체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등의 구역을 정할 때는 개발구역을 미리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아요. 개발구역 지정고시 된 경우 당해 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맞고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한다. 아까 봤죠. 자, 그것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프린트물 한번 봐요. 프린트물에 자 6번 문제 보세요. 6번 문제 보세요. 6번 문제. 자, 도시개발법령상 면적 요건으로 괄호 안에 바르게 기술한 거 보이나요? 자, 1만 주상생자 시작. 1만이죠. 공업지역은 얼마? 3만이잖아. 그죠? 규모에 관계없이 규모 제한을 안 받는 거 취지계획 동그라미 시작. 취지계획 취락기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발진흥기구 국가균형발전을 위했을 때는 규모에 관계없이 구역을 정한다. 그 다음에 10만 이상과 미만. 자, 10만 이상은 도시지역 바깥에 아연초사 얼마? 10만. 그 다음 일간 신문에 공고 안 해도 되는 거는 몇만 미만. 10만 미만일 때는 신문에 공고 안 하고 관료안에 공보에 고시합니다. 뭐에 고시한다? 공보에 고시하고 반드시 뭐는 해라? 공람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도시지역 밖의 허가 기준, 개발구역 지정 면적은 얼마? 30만. 그죠? 그리고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그 면적 요건도 얼마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역 지정을 국장에게 제한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국장이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대상 규모가 얼마? 100만. 그리고 국토부 장관과 방금처럼 협의를 해야 할 대상 면적이 얼마?
100만. 두 가지가 100만이니까 알아주시고. 그다음 복합 기능 도시와 상호 조화. 자력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게 최소한 면적이 얼마? 330만, 즉 100만 평 이상.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 계획에 수립을 할 때 거기다가 해제가 될 때 아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몇 년?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가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고 딱 가면 그게 보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방금 보다시피 100만 이상일 때 국장과 협의하는 건 맞고 5번 개발구역 안에 시장 덕에 허가 없이 건물의 건축이나 형질 변경 행위를 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맞아요. 틀린 거는 1번이 정답이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그 수용 방식에 관한 경우를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선생님이 만든 문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죠. 2페이지에 문제 5번입니다. 개발법상의 동의 요건으로 부당한 것. 자, 토지 소유자 등 민간 시행자가 개발구역 지정을 뭐 할 때, 제한을 할 때 대상구역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맞네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때 얼마? 3분의 2와 총수 얼마? 2분의 1은 맞고요. 조합 설립이 인가 신청할 때 면적이 얼마? 3분의 2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은 맞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인가 신청할 때 했는데, 자, 환지계획 인가시와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에는 동의 요건이 기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그 다음에 5번 민간 시행자가 수용 사용하고자 할 때 면적이 얼마? 3분의 1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얼마? 총수 2분의 1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그렇죠. 일단 다시 한번 더 머릿속에 자, 이리 봐요. 환지계획 인가시하고 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시는 동의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확실하게 머릿속에 새겨두고 가자 이 뜻입니다. 자, 7번째. 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개발구역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오케이. 수용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합하여 시행할 수도 있고 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수용 사용하는 방식에 의할 수가 있으며 수용 사용 시 반드시 현금 보상과 사전 보상, 아까 봤던 문항인데요. 현금 보상이 반드시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부는 땅으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현물 보상이 가능한데 현금 보상 틀렸고 방식에 따라 시행자 범위가 달라지고 계획을 변경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개발법에 이렇게 수용 방식에 관한 이런 부분을 봤는데 조금 문제가 빠져 있는 게 조금 부족하지만 아무튼 수용 방식은 요거 사업인정고시의 특례, 그리고 민간이 수용을 할 때는 면적의 3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요거 알아두시고 토지상환 채권은 일부죠. 그리고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땅으로 주기. 자, 아까 10억짜리 그 현금을 수용을 당했어. 땅을 갖고 수용을 당했는데 5억은 현금으로 받고 나는 5억은 땅으로 받겠다. 그래서 소유자가 원할 때 바로 일부의 경우를 땅으로 받기 위해서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는 채권이 토지상환 채권이에요. 자, 그리고 민간일 때는 보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증권이고 여기는 성명과 주소가 반드시 원부에 기재돼야 됩니다. 그게 기재가 안 되면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대항력이 없어지죠. 반드시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고 가면 돼. 이게 토지상환 채권.
자, 선수금은 조성토지나 원형지에 땅을 공급받은 사람으로서 땅값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는 돈이 선수금이래.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 공공시행자는 10% 소유권 확보하고 민간은 소유권을 확보하고 저당권이 말소돼야 되고 10%의 공사 진척이 있어야 되고 보증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발행한다. 이게 대금을 미리 받는다. 이게 바로 선수금이다 이 뜻이죠. 원형지 공급은 국가지자체나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들이죠. 이들 그리고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원형지 공급 개발자로 선정을 받을 수 있죠. 이럴 때 원형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야. 이미 딱 정해놓고 한다. 수의계약인데 학교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경쟁입찰,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2번 이상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가요. 자, 원형지는 많이 공급하면 안 됩니다. 3분의 1 범위 안에서만 공급하면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저렴하게 공급되니까 10년 내에 되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면 안 되죠.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감정가격에다가 건설 비용을 포함을, 기반시 설치 비용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개발자와 시행자가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가격이 원형지 공급 가격이다. 이거 알아두고 가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개발법의 수용 방식에 의한 경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으로 갑니다. 24번. 자, 환지 방식인데, 그럼 여기다가 이제 환지 방식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쪽에 여백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환지 방식을 한번 정리할게요. 자, 환지 방식은 여기 그림을 싹 한번 그려놓고 가죠. 자, 여기가 옛날에 드문드문 도로 철수네, 영수네, 금이시, 여기는 선미시 집 이런 집들이 있어요. 여기 뒤에는 먼 산이 있고 논밭이 있고 이렇게 이제 있었고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이 도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허벌판. 이런 지역을 이제 신도시로 싹 정리가 됩니다. 옛날에 없던 공원도 만들어지고 관공서도 들어서고 중심상가 조성되고 삐까삐까하게 완전히 이거 개과천선 완전히 그 지역이 완전히 바뀌었어. 야, 멋지게 바뀌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 이게 종전토지, 이게 종전토지고 요게 환지야, 환지. 그 환지는 뒤집힐 환자, 땅지자죠. 우리가 그 장의 순서가 뒤집어진 거를 도안시 뭐라고 하죠? 장의 순서가 뒤집어지는 거. 니 죽을라고? 환자 했나 가자, 환자. 장의 순서가 뒤집힐 환자, 장자, 장장자. 참. 죽을라고 환장했니? 자, 그럼 뒤집힐 환자, 땅기자. 사람의 오장육부는 뒤집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땅은 뒤집어지면 뒤집어질수록 좋은 땅이야. 아시겠죠? 이런 거를 잘하는 게 중개업자야, 한마디로. 자, 그럼 환지 방식을 하기 위해서 헌 땅 대신에 새 땅을 주기 위한 거. 여기 요 사람. 요 사람은 여기. 요 사람은 요쪽에. 요렇게 이제 공급해 주기 위한 계획을 짜는 게 이게 환지계획이죠. 그 환지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이거를 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을 해. 공사하다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돼서 그럴 때 임시적으로 하는 게 뭐냐?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야. 이거는 반드시 하는 절차가 아니고 임의적인 절차야. 자, 그 다음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하면 중공검사 받고 중공검사 받죠. 중공검사 받고 60일 이내에 행하는 처분이 우리는 환지 처분이야. 무슨 처분? 그럼 환지 처분은 뭘로 하는 거야? 환지 처분은 바뀌어진 땅과 새 땅, 그죠?
큰 땅 대신에 새 땅을 교부합니다. 이걸 환지교부라고. 그 다음에 옛날에 땅은 넓게 갖고 있었는데 적게 받았죠. 그럼 이때는 거스름 돈 주고 받아야 되니까 환지청산. 거스름 돈 받는 게 청산금. 새 땅을 받는 게 환지교부. 여기서 새 땅에 대한 권리가 확정이 되고 청산금이 확정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게 확정되는 시점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그 다음 날이면 모든 권리가 확정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환지처분, 그 다음에 환지예정지, 환지계획. 그 환지계획은 자, 인가받은 환지계획에 따라서 환지처분하죠. 그 환지계획은 뭐냐? 자, 환지계획은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환지처분에 내용을 정하는 계획이 환지계획이다. 그럼 여기 내용이 환지교부하고 환지청산이니까 그러면 새 땅을 주고 거스름돈 내주기 위한 이것에 관한 것을 정하는 계획이 환지계획이다. 그럼 환지계획의 내용은 환지설계죠. 새 땅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환지명세. 필지별 청산대상 토지명세. 청산대상 토지명세. 그리고 이제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리고 이제 입체환지가 있다. 그러면 입체환지용 건축물 명세. 건축물 명세.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건축물 명세가 들어가는 거는 입체환지용이에요. 여기 환지명세기 땅의 명세지 건물 명세 아니야. 청산대상 토지 명세니까 건물 명세 아니고 채비지 보류지 명세고 입체환지용일 때 유일하게 건축물 명세가 들어간다. 왜? 입체환지는 땅 대신에 현금, 건물로 주는 거니까. 자, 이 환지계획의 기준은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환지계획 작성의 기준은 원칙이 저공환지. 여기는 이제 종전의 토지 및 그리고 환지의 이 종전 토지하고 환지가 다 들어가야 돼. 요거 위치, 요 땅,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요거 위지면 토수이환 이게 다 들어가야 돼. 토수이환. 그래서 이제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 7가지를 다 걸어야 돼. 여기서 위지면을 면적주의라 하고 토수이환을 평가주의라 하고 이거 둘을 고려하니까 우리는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절충주의가 다른 말로 적응환지다. 또 다른 말로 제자리환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적응환지는 무슨 문제가 발생 안 하느냐? 이거 거스름돈. 자, 청산의 문제, 청산금의 문제가 발생 안 한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특례죠. 여기는 환지 부지정이 있어요. 환지 안정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면적을 조정하는 거. 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환지, 감환지. 자, 그리고 이제 채비지, 보류지. 그리고 이제 입체환지. 이렇게 예외적으로 정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공동환지, 집단환지 뭐 이런 게 있어. 그 환지의 부지정은 3가지. 동의나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 자, 이때 동의는 누구의 동의도 들어가느냐? 반드시 임차권자의 동의가 들어가야 돼.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환지 부지정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땅이 너무 작을 때 과소 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안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용으로 된 공공시설 불용용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꼬부러진 도로. 그럼 이게 새 도로잖아요. 그럼 이거 옛날에 도로, 이거는 몬석에 된 불용으로 된 몬석에 된 공공시설 용지야 이거야. 그럼 이렇다는 이거는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이 되니까 이런 거는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여기는 환지 안 정하고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을 한다. 그거예요. 자, 요런 경우를 정해놓은 게 이거고. 환지객의 인가권자는 특도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는다. 여기는 행정청 시행자와 비행정청 시행자로 나누지. 여기서 공공시행자와 비행정청 시행자 하면 틀리니까 여기는 반드시 행과 비행으로 얘기한다 하는 거 알아주시고, 아까 수용은 공공과 민간, 여기는 행정청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환지의 정지는 반드시 하는 게 아니죠. 임의적 절차다. 왜? 공사기간이 장기화됐을 때 권리관계가 불안정한 권리관계를 빨리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행하는 게 환지정지야. 그래서 여기는 환지정지는 사채 임사장 하는 거 꼭 기억해. 사채 임사장. 사용 수익권의 이전. 자, 그 다음에 채비지의 사용과 수익과 처분. 그 다음에 임대료 증감 청구. 여기는 60일 이내, 60일 이내. 6개월이 아니고 사용 수익권의 정지, 사용 수익의 정지. 그 다음에 장애물의 변경 제거. 이걸 우리가 알았죠. 자, 그 다음 공사관리사는 중공업. 중공업사 받고 60일 이내에 행하는 처분이 환지처분. 요거를 보자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24번.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 중 부당한 것. 환지처분의 내용을 정하는 계획으로 설권적, 선언적, 확인적인 행정계획, 동그라미,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채비지, 보리지명세, 청산대상, 토지명세 등을 환지계획으로 내용으로 정한다. 오케이, 좋아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환지의 부지정 처분도 환지처분입니다. 환지를 안 정하는 처분도 환지처분이다. 맞아요. 과수토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했는데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입체환지를 정합니다. 그 입체환지 신청기간이 통 362,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신청을 받아서 땅 대신에 건물로 주는 거를 입체환지라고 하는 겁니다. 신청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동의 없이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신청을 받아야 된다. 동의 없이도 해야 동의가 아니고 뭐야? 신청.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 5번 시행자는 특히 필요할 때 정한지 감한지를 정할 수 있다. 그렇죠?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맞아요. 정답은 4번인데 동의 없이 했는데 동의를 신청으로 고치세요. 그래서 4번에 소유자의 신청 없이도 입체환지를 정할 수 있다. 동의 대신에 뭐라고? 신청 없이도. 그게 더 문맥이 말이 맞는 거예요. 신청 없이 입체환지 절대 정할 수 없어요. 신청을 받아야만 입체환지를 정합니다. 오케이. 그 신청 기간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연장은 20일 이상, 통 362 이렇게 정리한 거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주시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 환지계획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부당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뭐를 받는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당연하죠. 여기서 이제 시군구청장 하면 특도시군구청장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수리, 이용상,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잘 봐요. 아까 환지계획은, 이리 봐요. 환지계획은 뭐라고 했습니까?
환지객은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지면 토수이한 종전 토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 딱 보니까 2번은 환지 계획을 도안식 2번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아요? 거미시 맞아요? 그렇지, 틀렸잖아요. 거기는 환지객은 종전만 나와 있잖아. 환지가 빠졌잖아. 지금 여기 스님 강조한 거. 종전 토지뿐만이 아니고 뭐까지? 환지, 이거하고 이 종전 토지잖아. 여기에 위치, 지목, 면적, 여기에 위치, 지목, 면적 다 고려하라 이거야. 지금 여기는 뭐만 고려한다고 돼 있어요? 종전 토지만 고려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 환지라는 말 빠진 거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옳은 게 아니고 뭐야? 부당한 것이라고요. 알았죠? 에이, 더티한 놈 하지 말고. 이게 정답이야. 3번 소유자의 신청 동의가 있을 때는 당의 토지의 전부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이걸 환지 부지정이라고 해야 돼요. 요럴 때는 미정씨, 요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뭐를 줘야 되나요? 뭐를 줘야 된다고요? 청산금? 뭐 준다고? 입체한지 한다고? 이거 입체한지 아니잖아. 3번은. 이리 봐. 요거야. 환지 부지정. 동의나 신청을 받아서 환지에 안정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이긴데. 이리 봐, 이거야. 나는 요건데 이 땅 대신에 새 땅 안 받겠다 이거야. 그럼 나는 뭐 달라는 거야? 뭐 니 달라 하는 거잖아. 난 돈 받고 떨어지겠다 이거야. 나는 공사 끝내다 땅 안 받겠대. 그거야 그거. 이게 동의나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야. 환지 안정한다 이거야. 새 땅 안정한다고요. 돈 받아주니 돈 내줘야 되니까. 요 때는 미리 청산금 줘야 되겠죠. 땅값 줘야 되잖아. 이걸 우리가 사전 청산금의 교. 무슨 청산금? 그 사전 청산금은 언제 주느냐? 환지객 인가시. 언제 준다고요? 시행 전에 줘야 되는 거야. 뭐 전에? 근데 이때 주는 청산금이 이때 있대요. 요요. 내가 800평 땅을 700평 땅을 갖고 있었는데 간보율 50%야. 간보율 50% 하면은 도로 부지, 공공 부지로 반투면 도로 부지로 내놓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700의 땅을 갖고 있으니까 간보율 50% 하면은 350이야. 근데 환지를 받기로는 400을 받았어. 뭐를 받았다고? 400을 받았으면 50 더 받았지. 그럼 50은 그 사람 또 내줘야 되잖아. 그게 무슨 청산금? 이때 주는 사후청산금. 무슨 청산금? 사후청산금이야. 그런데 여기는 나는 돈 받고 떨어질 테니까 새 땅 안 받겠다 이거잖아. 그럼 미리 땅값 주는 거지. 이걸 무슨 청산금? 이거는 사후청산금. 오케이? 이거하고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경우 잘 받으시고. 그래서 3번은 신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는 토지 전부 일부에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이걸 환지 부지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부지정. 이때는 누구의 동의도 있어야 됩니까? 임차권자의 동의도. 누구의 동의? 임차권자 동의도 있어야 된다. 임차권자 동의 없으면 환지 부지정을 못합니다. 임차권자 동의 있어야만 환지 부지정할 수 있어요. 4번 시행자는 과수토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히 필요할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동의가 아니고 동의를 지우세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 있는 건물의 일부와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입체 환지를 정할 수 있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무슨 환지? 입체 환지. 동의가 아니고 뭐라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 입체 환지로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맞게 고치고 4번, 5번. 특도시군구 정장은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채비 중 일부를 같은 지역 안에 집단으로 정한다. 자, 채비지를 집단, 이거 집단 환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택법의 사업 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어.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 4번은 소유자의 동의가 아니고 뭐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그렇게 고쳐서 4번을 맞다고 정리할게요. 아시겠어요? 고쳐 두시고요. 자, 26번.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 시행령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할 때 도시개발구역 밖의 토지에 대하여 아니죠. 환지 예정지든 전부 다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야.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토지니까 틀렸고, 예정지가 지정이 된 경우는 종전 토지에 관한 토지 소유자 임차권, 지상권, 기타 사용수익의 권리를 가진 자는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준공검사가 있는 날까지고 아니라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저거 뭐라고요? 준공검사일까지가 아니고 뭐라고?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총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있는 날 그게 틀렸고. 3번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됐더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도 처분할 수 없다 했는데, 채비지는 아까 뭐라고 사용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다. 처분도 왜? 팔아먹기 위한 거니까 처분도 가능해야 되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4번 예정지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아니라 60일입니다. 2월 60일입니다. 2월이 아니에요. 자, 5번 예정지 지정 처분은 일명 가반제 처분은 환지가 처분이 있을 때까지 권리가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임의적인 처분이다. 그래, 환지 예정지는 반드시 거치는 절차가 아니고 임의적 절차다. 맞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